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성인 문해 교과서 수학과정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교재를 살펴볼게요. 자, 중학교 3학년은 첫 번째로 도형에 대해서 나오고요. 네, 1단원은 도형의 파트고요. 그 도형의 들이, 부피를 배웁니다. 자, 두 번째 2단원은 규칙과 함수, 생활 속의 규칙과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요. 3단원은 확률, 집합, 4단원은 방정식이 주로 들어가 있고요. 5단원은 부등식과 대표값을 배웁니다. 6단원은 의료명세표, 불이익과 활부금, 그 다음 납부액과 보험금, 이런 식으로 금액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파트가 6단원입니다. 중학교 과정 3학년은 특히나 1, 2학년을 거쳐와서 가장 최종 단계이라서 난이도가 약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저와 함께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는 1단원씩 1단원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형의 대칭과 합동, 여기, 그래서 여기 부분에는 주로 선대칭은 무엇인지, 그 다음 합동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 도형의 모양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1단원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1단원 도형의 합동과 대칭. 5페이지를 펴보세요. 5페이지에 여러 가지 입체 도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먼저 도형을 설명했을 때 기본은 점이었죠. 점과 점이 만나서 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선이 점과 점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선분이라고 명칭했어요. 그래서 점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자, 점 A와 점 B를 이었어요. 그래서 선분 A, B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 점의 한쪽으로만 선이 벗어나서 쭉 뻗어 있어요. 자, 이럴 때 점 A, B에서 B 방향으로 뻗어 있죠. 자, 요걸 뭐라 그러냐? 반만 직선으로 뻗어 있다 해서 반직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점과 점을 모두 벗어나서 뻗어 있을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직선이라고 말해요. 직선 A, B. 자, 도형을 만드는데 선분으로 도형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형을 만들 때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부르던 것들이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이렇게 선분의 개수에 따라서 각의 개수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졌었죠. 자, 요거는 평면 도형이라고 말해요. 입체감이 전혀 없죠. 자, 평면 도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이렇게 말하고요. 지금 우리 5쪽에 나와 있는 이 도형들은 평면 도형들이 사방으로 뭉쳐져서 각각 입체 도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삼각 기둥, 사면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있죠. 그리고 사각뿔, 그 다음에 공 모양으로 생기면 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도형 같은 경우에는 점점 진화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발전하고 있는 과정을 보시면 도형의 입체 도형이 나왔을 때 이해하시기 더 쉬우세요. 처음에는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선분이 모여서 평면 도형을 만들었고 평면 도형에서 입체로 표현돼서
입체 도형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형에 대한 전체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닮았다는 표현을 자주 접합니다. 모양이 닮은 경우 중에는 좌우가 같은 경우와 상하 좌우가 모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닮음의 규칙을 이용하면 토지, 건축물과 같이 규모가 큰 대상이라도 작은 규모의 것을 대응시켜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도형의 합동과 대칭, 입체 도형에서 크기를 나타내는 들이, 축소와 확대의 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다음으로 6페이지 볼게요. 자, 6페이지 보시면 학습 목표, 도형의 이동을 이해해 합동 관계를 안다. 다음, 대칭의 의미를 이해해 선대칭을 안다. 자, 1단원은 말 그대로 어떤 모양이 합동 관계인지, 어떤 것을 선대칭이라고 하는지를 이해합니다. 생강 열기. 거울 앞에 서서 옷 매무새를 고치려고 하면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또한 도장의 글씨는 좌우가 바뀌어 있으나 도장을 찍게 되면 바르게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장을 봤을 때 공중에 있을 때 도장과 종이에 찍었을 때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게요. 자, 여기는 7쪽입니다. 7쪽을 펴주세요. 자, 7쪽에는 1번, 2번 문제, 준비하기 1번, 2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가, 나, 다, 라, 마, 바. 자, 이런 도형을 무슨 도형이라고 했죠? 네, 평면 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평면 도형. 입체감이 없으면 평면 도형. 입체감이 없을 때는 모두 평면 도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죠. 바닥에. 네. 자, 무슨 도형인가요? 네, 삼각형이죠. 삼각형. 나 뭘까요? 사각형입니다. 그런데 사각형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변이 4개면 모두 사각형인데요. 사각형은 4개만 붙으면 다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도 사각형이고요. 이렇게 붙어도 사각형이고, 이렇게 붙어도 사다리꼴이라는 사각형 안에 들어갑니다. 자, 사각형이라는 범위에는 무조건 각이 4개, 변이 4개, 모양은 여러 가지, 사각형 안에는 여러 가지 사각형 모양이 있겠죠. 사각형 중에서 분류를 하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무 변이나 삐뚤어지더라도 직선이 모여서 선분이 모여서 변이 4개고 각이 4개면 된다. 사각형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 나온 사각형은 평면 도형. 평면 도형에서 나온 사각형은 여기서 더 발전해서 위아래는 무조건 평행을 이루어라. 평행이라는 건 삐뚤어지지 않고 끝없이 같은 간격을 유지해서 만나지 않는 이 관계를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면 사다리꼴이라는 도형이에요. 자, 사다리꼴에서
모두 네 변을 갖게 합시다 라고 해서 다이아몬드 모양의 마른 모가 나왔습니다. 네, 마른 모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변만 평행하지 말고 네 변 다 평행하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나왔어요. 자, 평행사변형 옆으로 왼쪽으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림이 엉망이네요. 죄송합니다. 평행사변형이 나옵니다. 평행이 4변 다 4변. 자, 그 다음 나온 게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나왔습니다. 직사각형은 직각삼각형, 직각사각형. 네 변이 모두 다 직각이어야 돼요. 자, 정사각형은 여기서 한 번 더 규칙을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냐? 네 각도 직각이고 네 변도 모두 다 똑같아야 돼. 이게 바로 정사각형입니다. 사각형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가장 끝에 있는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에요. 자, 그럼 나는 직사각형. 그쵸? 직사각형. 자, 다는 뭘까요? 원이네요. 원이라고 명칭하는 것은요. 이렇게 위아래로 길쭉한 건 이름이 따로 있어요. 이 친구는 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타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중심에서 모든 변, 중심이 하나가 가운데 있고요. 중심에서 어느 변, 원의 어느 변에 닿아도 어느 테두리에 닿아도 거리가 똑같다. 네, 요게 원이에요. 타원은 그렇지 않죠. 타원은 중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면은 길쭉하고요. 어느 면은 닿았을 때 짧죠. 반지름의 길이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다는 원, 타원은 원이 아니다. 자, 라는 반을 잘랐네요. 원래라면 이렇게 완성이 돼 있었을 텐데 반을 잘라서 반원이라고 말합니다. 네, 반원. 마는 삼각형. 반은 다시 보시면 직사각형. 길이는 위아래하고 마주보는 쪽만 같죠. 네 변이 모두 같으면 정사각형. 반은 직사각형.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가와 모양이 같은 도형은 무엇입니까? 자, 삼각형이네요. 삼각형과 모양이 똑같은 것? 네, 여기 있죠. 마. 같은 삼각형. 네, 마. 다음. 나와 모양이 같은 도형은 무엇입니까? 직사각형과 모양이 똑같은 건 바네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도장을 찍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그려봅시다. 자, 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요? 모양이 요 도장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손으로 잡아서 나무 모양의 도장인데요. 뭐 뒤로 모양이 이렇게 생겼겠죠. 입체적으로. 네, 도장의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봤더니 도장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얘를 꽁 찍었어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바로 이렇게 같은 네모지만 사각형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거예요. 네, 저희 이름 도장 찍을 때하고 똑같은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바로 찍으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자, 하트는 어떻게 나오나요? 하트는 그대로 하트가 나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네, 하트는 하트를 그대로 나오죠.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찍으면 같은 모양. 1번의 경우에는 화살표는 왼쪽과 오른쪽 부분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찍히는 모양은 또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찍히는 모양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 8쪽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8쪽 학습하기. 자, 도형의 합동 이렇게 나오네요.
1번 도형의 합동, 모양과 크기가 같고 완전히 포개어질 때 두 도형을 합동이라고 한다.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면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자, 합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합동은 포개었을 때 똑같은 걸 말해요. 포개었을 때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길이도 같고요. 서로 각도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대응점, 대응변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응각. 자, 점과 도형을 만들면 점과 점을 이으는 변. 자, 변과 변이 만나면 각이 만들어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일 때는 이렇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점이 있고요. 변이 있고요. 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변은 여기 도형에 있는 선을 말합니다. 선분, 이것과 같은 의미죠. 자, 그런데 똑같은 친구가 두 개 있을 때에는 합동일 경우에 또는 똑같은 도형이 있을 때는 각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대응한다라고 말해요. 자, 점끼리 비교할 때는 대응점이고요. 변을 말할 때는 대응변이고요. 같은 위치의 각을 말할 때는 대응각입니다.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다시 한번 같은 위치에 있으면 점일 경우에 대응점, 같은 위치의 변은 대응변, 같은 위치의 각은 대응각. 그러면 지금 도형은 삼각형이죠. 변이 3개인 삼각형. 점이 3개죠. 자, 대응점은 몇 개일까요? 하나, 둘, 3개. 그죠? 도형의 모양에 따라서 똑같이 있습니다. 대응변은 몇 개일까요? 하나, 둘, 3개. 3개가 있어요. 대응각은 3개 있습니다. 역시나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해서 대응각과 대응변, 대응점의 위치를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도형과 합동인 도형을 그려봅시다. 자, 합동인 도형을 그릴 건데요. 모는 종이, 즉 방한지라고도 부르는 종이가 나와 있고요. 도형을 그 위에 정확하게 그렸어요. 자, 정확하게 그릴 때 똑같이 옮겨서 꼭 맞는 걸 그려야 되는데 보시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칸을 세워서 점을 먼저 찍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점 먼저 찍어 볼게요. 자, 이 점의 대응점은 어디에 올까요? 네, 이 점의 대응점 똑같이 찍어 볼게요. 옆에서 한 칸, 그 다음 밑에서 하나, 둘, 세 칸이죠. 자, 하나, 둘, 세 칸 올라간 옆에서 한 칸인 이 점에 점이 하나 찍힙니다. 그쵸? 그 다음 다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 가서 마지막 마주보는 점이 찍혀요. 자, 똑같은 대응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점에 가서 이렇게 찍힙니다. 자, 그 다음 요 점도 찾아볼게요. 자, 요 점 밑에서 위로 한 칸 올라가는데요. 여기는 어디서 내려오냐? 여기 중심에서 하나, 두 칸 내려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은 중심에서 하나, 둘 내려오네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서 하나, 둘. 그래서 점을 찍었어요. 자, 위의 점도 마찬가지로 두 칸 올라가죠. 여기서 하나, 둘 대응점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점을 연결하면 도형이 만들어지겠죠. 볼게요.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 연결하고 그 다음 연결하고 연결했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연결했더니 어떤가요? 좀 비슷하죠? 네, 위치가 같이 왔죠.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꼭 닮게 그려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린 도형을 합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합동이다. 그래서 같은 점을 찍으면 대응점, 같은 변을 그렸더니 대응변, 그 다음 같은 각을 나타내면 대응각,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풀이 과정이 어떻게 나왔냐? 기준이 되는 꼭지점을 정한 후 모는 종이의 길이와 위치를 확인해 네 점을 찍은 뒤 선으로 연결합니다. 자, 저희가 하는 방법 맞았죠? 기준이 되는 꼭지점은 저희는 가장 왼쪽에 있는 걸 먼저 정했어요. 그리고 오른쪽과 위아래 똑같이 네, 했죠. 그래서 합동 도형을 그렸습니다. 예제 2번 8쪽에 예제 2번 볼게요. 다음 두 도형은 합동입니다. 변 AC의 대응변을 찾아봅시다. 자, 변 AC니까 A에서 C를 이은 이 선이 바로 대응변을 찾고 싶은 선이네요. 자, 바로 옆에 있는 이 삼각형을 볼까요? 어떤 모양이냐면 마주보고 있죠. 네, 직각과 직각이 있고요. 위아래로 직각에 연결된 위아래 선이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변 AC의 대응변은 변 DF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변 DF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9쪽 보겠습니다. 9쪽에도 연습 문제가 이제 나오네요. 1번 문제에 다음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자, 물음에 답해 봅시다. 두 삼각형을 봤더니요. 합동이라고 한다면 포개었을 때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60도, 60도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럼 위에 75도니까 여기도 75도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퀴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 한 각은 몇 도일까요? 네, 나머지 한 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삼각형은 각의 세 각이죠. 세 각의 모든 합이 정해져 있어요. 사각형도 네 각을 다 합쳤을 때 꼭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각형부터 설명을 하고 삼각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사각형은 아까도 변이 4개다, 각이 4개다 이렇게 말했죠. 자, 사각형은 모든 각을 합쳤을 때 직각이 90도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직각. 이 직각은 90도이다. 이런 암호예요. 그래서 보통 도형에서는요. 숫자로 표현해 주지 않고요. 이렇게 네, 각이 져 있는 기역자, 니은자 같은 표현으로 도형에 표현이 돼 있다면 이것은 90도다라는 암호예요. 세계 모든 도형에 서로 이거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대부분 변하지 않는 학문이라서요. 공통으로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각형은 90도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자, 90도가 4개 있습니다. 그럼 사각형은 몇 도일까요? 360도가 되겠죠. 자, 원도 360도입니다. 동그란 원도 360도, 사각형도 360도. 자, 이 각도가 정해져 있는데 삼각형이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사각형을 반으로 자르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요. 이렇게 나온 삼각형에서 360도의 절반이었죠. 자, 그러면 360도의 절반은 얼마냐면 180도입니다. 그래서 변이 3개고 각이 3개인 삼각형은 무조건
60도의 절반인 180도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건 75도와 60도가 먼저 나와 있죠. 자, 이 친구와 여기 나머지 물음표 친구를 더하면 180도의 각이 나와야 합니다. 자, 두 각을 먼저 더하면 135도예요. 그러면 180도에서 135도를 뺄게요. 그러면 빌려오고, 네, 5, 앞자리는 4. 결국 이 각은 45도네요. 네, 45도인 걸 알았습니다. 대응각도 당연히 45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각도 구하는 방법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네, 수업 시간에 몇 번 했었지만 도형은 자주 반복하시면 좀처럼 잊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삼각형은 180도다. 사각형은 360도다. 이렇게 기준을 생각하시고 각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가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입니까? 자, 가는 어디냐면요. 75도와 60도 사이를 연결한 선이에요. 네, 여기죠. 그러면 몇 센치였어요? 똑같았다 그랬으니까 6cm 이렇게 써야겠죠. 자, 그럼 각 2번 문제 각 A는 몇 도입니까? 자, 각 A는 네, 75도입니다. 네, 이렇게 꼭 닮은 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합동인 도형의 숫자, 각도와 센티미터 모두 찾아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두 도형을 완전히 포개어집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이 도형은 이름이 뭔가요? 네,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자, 1번 문제, 점 A의 대응점은 어느 것입니까? 점 A의 대응점은 뭔가요? 딱 보아도 네, 뭐겠어요? 점 H겠죠. 네, 점 H 이렇게 되겠죠. 네, 긴 선은 긴 선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짧은 선은 짧은 선대로. 그 다음 변 CD CD의 대응 변은 어느 것입니까? 자, 방금 말했죠. 변 EF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CD의 대응변은 EF 이렇게 말하죠. 네, 다음 문제, 다음 쪽수 볼게요. 자, 10쪽 보시면 2번 도형의 대칭이 나옵니다. 2번 도형의 대칭. 한 직선을 기준으로 도형을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경우를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고, 이때의 기준이 되는 직선을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자, 선대칭 도형이라고 말하고 대칭축이라고 말합니다. 대칭축은 반으로 딱 갈랐을 때 포개어서 접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양쪽을 접는 거죠. 자, 접었을 때 네, 꼭 맞으면 그것을 바로 선대칭 도형이라고 말합니다. 예제 1번 볼게요. 다음 중에서 선대칭 도형인 것을 모두 찾아 써봅시다. 자, 선대칭 도형은 어떤 거냐면 선을 그었을 때 접을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선대칭입니다. 자, 가의 경우에는 어디를 대칭축으로 해야지 될까요? 네, 대칭축은 정 가운데죠. 이렇게 내려가겠죠. 네, 대칭축. 자, 양 옆으로 하면 만약에 이렇게 접었어요. 자, 위아래가 똑같나요? 접었을 때? 네, 다르죠. 그래서 대칭축은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 나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대부분 반으로 갈르죠. 이렇게. 다는 어떤가요? 대칭축이 네, 나오기 힘들죠. 지금
이렇게 그어도 안 나오고 이렇게 그어도 나오지 않고 대각선도 네, 포개어지지 않죠. 그래서 다는 안 되겠네요. 네, 다는 안 되고요. 라는 대칭축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위아래도 됩니다. 똑같이 접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세로선도 되고요. 가로선도 돼요. 그런데 대각선만 안 되겠죠. 네, 대각선을 접었을 때는 맞을지 안 맞을지 알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대각선일 때는 정사각형만 가능합니다. 직사각형은 대각선으로 접었을 때 딱 포개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맞는 것은 가와 나입니다. 자, 그래서 가, 나, 라까지 네, 3개였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11쪽 볼게요. 연습 문제 3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대칭축을 기준으로 선대칭 도형이 되도록 완성해 봅시다. 자, 완성해 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양쪽을 채워서 그려달라는 거죠. 지금 2칸, 하나, 둘, 3칸 내려왔어요. 2칸, 점 찍고, 3칸, 하나, 둘, 3칸, 점 찍고. 자, 이어줍니다. 선을 이어주면 이제 똑같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2번도 할게요. 자, 2번도 대칭축 기준으로 한 칸 갔습니다. 한 칸 갔죠? 그래서 한 칸 와서 꼭지점, 대응 꼭지점, 대응점이죠. 그 다음 밑으로 또 한 칸 내려가서 점이 찍혔어요. 밑으로 한 칸 내려가서 점이 찍힙니다. 자, 바깥으로 한 칸 나갔어요. 바깥으로 한 칸 나가서 점이 찍히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연결이 네, 화살표 꼭지에서 연결을 바로 하면 되겠네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점을 잇고 점을 이어요. 네, 그래서 대칭축을 기준으로 칸수를 세어서 점을 찍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모양의 화살표가 나올 수 있죠. 2번. 다음에서 선대칭의 위치에 있는 도형을 찾아봅시다. 자, 선대칭이라는 건 뭘까요? 네, 접었을 때 똑같이 맞아 네,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접는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자, 가는 접을게요. 접으면 어떻게 되죠? 네, 지금 봤을 때는 합동이지만 합동은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은 모양이지만 선대칭은 요 선을 접히는 선이에요. 빨간 선이. 그러면 접히면 안 접히죠. 자, 얘 모양은 어땠어야 될까요? 네, 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야 됐죠. 네, 반대로 이렇게 마주보는 선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한 칸 가서 여기서 점을 찍고요. 자, 2칸 가서 여기서 점을 찍습니다. 하나, 2칸, 하나, 2칸. 그 다음 여기는 하나, 둘, 셋, 4칸이죠. 하나, 둘, 셋, 4칸. 여기에 점을 찍겠죠. 자, 그럼 점끼리 연결하면 이렇게 생겼어야 되겠죠. 네, 도형이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생겨야지 포개어서 접었을 때 보이겠죠. 그러니까 잘못됐죠.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빨간 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어떠나요? 네, 옆으로도 똑같고요. 칸이. 네, 여기도 2칸 똑같죠. 그래서 모두 다 접힙니다. 나는 맞네요. 자, 다 볼게요. 다도 접힐까요? 네, 접힙니다. 똑같이 한 칸 건너고요. 한 칸, 2칸, 한 칸, 2칸 건너죠. 똑같습니다. 라는 어떤가요? 네, 완전히 위아래가 뒤집혔죠. 그래서 라는 안 되겠네요. 선대칭이. 네. 그래서 알맞은 도형은 나와 다 두 가지가 되겠네요. 자, 선대칭이 되도록 3번. 선대칭이 되도록 교통 표지판에 대칭축을 그려봅시다. 선대칭이라는 건 선을 그었을 때 접히는 선. 네, 그럼 접히는 선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정중앙을 가르면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은 세로선이 맞는데요. 2번은 가로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네. 좀 쉬우신가요? 네, 선대칭은 대칭축.
어휘는 좀 어렵지만 네, 대칭축을 그린다는 건 접히는 선을 그으는 것이다. 12쪽 연습 문제 2개 나왔습니다. 자, 합동 물어보네요. 대칭축과 합동 문제예요. 1번 다음 중 합동이 아닌 것은 자, 닮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네, 3번은 틀렸죠. 모양이 젓가락, 윷, 그 다음 반복되는 패턴 무늬 모두 다 똑같죠. 네, 국그릇, 밥그릇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합동이 아닙니다. 2번 다음은 다른 나라 국기입니다. 선대칭이 되도록 대칭축을 그려봅시다. 자, 이제 선대칭, 대칭축이 어색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선대칭, 대칭축, 접는 선. 접는 선 어디에 그을까요? 네, 스위스 국기는 십자가 모양인데요. 위아래로 접어도 되고요. 위아래로 선을 그어도 되고요. 네, 가로도 가능합니다. 그쵸? 네. 그 다음 나이지리아 국기도 마찬가지네요. 위아래도 되고요. 네. 그 다음 가로선으로 접어볼까요? 가로선으로 접어도 접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 대칭축을 그려보았어요. 다음 13쪽 볼게요. 자, 13쪽도 연습 문제가 나왔네요. 자, 13쪽 3번. 다음은 전통 문양입니다. 대칭축을 그리세요. 모두 그려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가지가 아닐 수 있겠죠. 자, 전통 문양인 경우에는 원이죠. 지금 원인데 보시면 중간에 요런 모양과 점,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로도 세로선도 되고요. 위아래 세로선. 그 다음 가로선도 되겠네요. 이렇게 접어도 접히죠. 자, 대각선 어떨까요? 대각선도 당연히 접힙니다. 네. 그 다음, 네. 반대 대각선도 접히겠죠. 그래서 대칭축이 4가지나 나오네요. 네, 맞아요. 그 다음, 2번. 자, 사각무늬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로선도 가능하겠죠. 세로선 가능할까요? 네, 세로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접으면 접히겠죠. 자, 이렇게 접으면 어떨까요? 네, 가능하죠. 그 다음 반대로 사선도 네, 접으면 똑같이 도형이 맞아 들어가서 접힙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이 여러 가지 대칭축이 나오는 네, 문제였어요. 4번 대칭축을 기준으로 자, 선대칭 도형이 되도록 그림을 완성해 봅시다. 자, 이 완성하는 그림은 말 그대로 몇 칸을 움직이느냐죠. 그래서 저희가 자, 맨 처음에 한 칸 이렇게 점 찍고요. 그 다음 여기서 몇 칸이죠? 2칸. 여기서도 한 칸. 꼭지점을 같이 똑같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옆으로 또 한 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죠. 자, 여기서 밑으로 2칸이죠. 하나, 둘 내려서 여기까지 쭉 오고요. 자, 그 다음 옆으로 한 칸 같습니다. 그래서 찍어주고 아래로 한 칸. 그 다음 옆으로 한 칸. 자, 아래로 2칸이네요. 하나, 둘 이렇게 찍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으로 한 칸. 그 다음 아래로 한 칸 내려갔죠. 지금 자, 여기까지 따라왔고요. 그 다음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한 칸. 아래로 2칸.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안으로 한 칸. 그 다음 아래로 3칸. 다시 안으로 한 칸. 자,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점을 찍어가면서 그래서 반대쪽 우측에 있는 도형을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선대칭 도형을 네, 만들어줬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도형을 보시면 대칭을 배우시면 거의 다 마무리 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칭, 선대칭, 선대칭, 선대칭 도형까지 오늘은 수업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입체 도형의 들이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밀리리터, 리터 대문자로 쓰기도 하거든요. 네,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는 수업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학 수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